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 투표 서명지 가운데 2만여 건에서 동일 필적 서명이 있다는 이의 신청이 제기돼 선관위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옛 39사단 자리에 분양된 아파트 땅도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건물 해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잇따라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미지급분을 두고 도교육청은 1,600억 원을, 경남도청은 134억 원이라고 각자 주장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투표 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홍 지사 지지 시민단체가 주민 소환 투표 서명지 중 2만여 건에 동일 필적 서명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해당 서명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홍 지사 주민 소환 서명부에서 동일 필체로 의심되는 서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임자 성명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2만여 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허위 서명이 없인되는 동일 필적의 서명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선관위는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직원 3명이 한계조를 이뤄 이의 신청된 서명부 2만 건의 허위 서명 여부를 오는 27일까지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신청 심사가 끝나면 선관위는 전체 서명 인원 35만여 명 가운데 무효 서명이 9만 명을 넘지 않을 경우 즉각 주민투표 발의 절차에 돌입하지만 무효 서명이 9만 명을 넘을 경우는 보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무효로 판명된 서명자를 대상으로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절차에 들어가면 유효 서명이 늘어나 투표 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8월 말로 예정된 투표는 10월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명부 2만여 건의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 소환 투표가 기각될 수도 있고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10월 이후로 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홍준표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신문이 오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하 주차장에 남편과 갔었다며 돈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옛 39사단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다는 보도 이후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파트 단지로 분양된 땅도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개발 사업자가 애초 오염물질이 없었다고 주장한 곳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39사단 터 가운데 지난달 모두 2,900여 세대가 분양된 창원 중동지구 1, 2단지.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은 애초 이곳에는 오염물질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식의 형태의 현장에서 갖는 검사도 하고 여기는 오염 위험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고.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39사단 검증 민간협의회가 구성돼 1, 2단지 터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카드뮴과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모두 22개 지점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7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은 기준치의 최대 6배, 납은 3배, 카드뮴은 2배가량 검출됐습니다. 특히 2m와 6m 땅속에서는 카드뮴과 아연, 납이, 10m에서는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장기간 오염이 진행됐다고 보고 2차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1차 조사에서 추가로 토양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2차 정밀 조사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이 심도가 10m가 났으면 그 팔방이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 음이 난 깊이까지 추가 조사해서 그 음이 확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유니시티 측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 중금속이 일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큰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인조잔디에 이어 우레탄 트랙에서 잇따라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기준치 1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던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은 지난해 5월부터 사용 금지됐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 4월에야 교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11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운동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동장 주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또 몇 개월 동안 운동장에서 마음 놓고 놀기는 힘들어진 겁니다. 지난해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20곳 가운데 70%인 14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또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이딴 중금속 검출에 운동장 사용이 통제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영업 되면 일단 고무 냄새 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하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더 좁아지니까. 지난해 교육부가 우레탄 트랙도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조사는 없었고 올해 뒤늦게 중금속 검출이 확인되면서 결국 연달아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조사를 인조잔디에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예상이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당국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아이들은 또 뛰놀 곳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 용지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윤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미지급 학교 용지 부담금은 1,600억 원. 하지만 경남도청은 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 시행은 지난 1996년이지만 조례가 뒤늦게 제정되면서 받지 못한 부담금과 학교 중축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교수 학습 활동에 환경 개선이나 모든 데 투입돼 가지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가지고. 하지만 경상남도는 조례 제정 이전 학교 용지 부담금과 학교 중축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지급된 학교 용지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도청과 교육청이 크게 이견을 보였던 이유는 법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교육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행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부터 학교 용지 확보에 소요된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일반 회계로 사용되는 증축 비용도 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해석 부분이 법제처에서 그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주라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하는 게 법제처 해석은 맞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징수한 학교 용지 부담금 중 지급하지 않은 134억 원은 내년까지 모두 정리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교육청에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청와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수용한다는 정부의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용역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창원시민 규탄대회가 오늘 창원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면 한 해 약 400억 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자치단체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개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오늘 거제시청에서 열린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연관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컨설팅과 연구 개발,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영 정책관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자재 기업에 금융 지원과 함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정한 방송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KBS 창원 뉴스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관련 현안을 잘 보도하고 있다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